삶의 깊은 의미를 찾고 계신가요? 오늘은 칼, 융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의 핵심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칼 융은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 중 한 분으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의 통찰은 우리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왜 특정한 사람들과 계속 갈등을 겪으며 성공했는데도 왜 공허한지 등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의 이론은 때로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의식과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융은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우리의 의식보다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들, 인정하기 싫었던 내면의 그림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의 운명이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내면의 진실들이 결국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억압된 감정들, 인정하기 싫었던 욕망들,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약점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왜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고 융은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의식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면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약점 또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질투심, 분노, 이기심,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다양한 면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 또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바로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숨어 있다고 융은 설명했습니다. 밝은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깊어지는 법입니다. 완벽함 뒤에는 언제나 어둠이 존재합니다. 지나치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만을 보이려 하거나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깊이 억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압된 그림자는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외면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융은 말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려면 오직 직면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진실일수록 더 큰 용기를 내어 마주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감정,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계속해서 외면하게 되면 그것들은 점점 더 커지고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마치 방 한구석에 쌓아둔 쓰레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가 심해지고 공간을 차지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것들을 직면하는 순간 변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것을 타인에게서 발견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유독 짜증나거나 거슬리는 모습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의 이기심이 유독 보기 싫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나약함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강한 반감이나 비판은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타인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 선과 악, 강함과 약함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쪽만을 보이려 하고 다른 쪽을 부정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림자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통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수용이라고 융은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림자 속에 종종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면 용기가 있고, 상처를 넘어서면 치유가 있으며, 약점을 넘어서면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마치 용을 만나야 보물을 얻는 예시이야기처럼 우리도 내면의 괴물과 마주해야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전체성에 있다고 융은 가르쳤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면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진정한 성숙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면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무의식과 꿈에 대해 더 깊이 탐험해 볼까요? 꿈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우리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낮 동안 우리가 무시했던 감정들, 억눌렀던 욕망들, 외면했던 진실들이 꿈속에서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만약 반복되는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은 무의식이 당신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꿈을 기록하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방법입니다. 꿈은 우리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왜 특정 사람들과는 늘 갈등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의식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숨겨진 과거의 상처들, 억압된 감정들, 그리고 잊혀진 기억들이 현재 우리의 삶을 알게 모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의식적인 것들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만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융은 설명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무의식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만약 우리 내면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세상은 온통 위협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내면에 불신이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의심스럽게 느껴지겠죠. 내면을 정화하고 자신을 깊이 이해할수록 세상 또한 더욱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식이 곧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첫걸음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공유하는 정신의 거대한 저장고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나 비슷한 신화, 상징, 원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웅의 여정, 어머니 원형, 현명한, 노인의 이미지와 같은 것들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개인이지만 동시에 인류 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보편적인 존재가 됩니다. 상징은 이성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다고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의 언어는 논리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물은 무의식을, 불은 변화를, 뱀은 재생을 상징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상징들은 단순한 개념 이상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심리적 진실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무의식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융은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패턴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영향들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피해자처럼 살아가며 그저 운명을 탓하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체가 됩니다. 자기 분석이 곧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꿈은 영혼의 가장 깊고 은밀한 밤으로 통하는 작은 숨겨진 문입니다. 꿈은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낮에 억압했던 모든 것들, 잊고 싶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꿈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깊이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꿈 일기를 쓰고 꿈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은 자기 치유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 내면의 진정한 치료사입니다. 무의식의 깊이를 탐험하지 않는 삶은 피상적이라고 융은 말했습니다. 표면만을 살아가는 삶은 결국 공허함을 안겨줍니다. 일상의 반복, 사회적 역할, 외적인 성취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깊이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무의식과 만나고 억압된 감정들을 발견하며 잊혀진 꿈들을 되살릴 때 비로소 삶은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됩니다. 깊이 있는 삶은 내면, 탐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개성화 과정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나은 관계를 찾아 헤매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답은 바로 우리 내면에 존재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어떤 삶이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지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외부를 추구하는 것은 끝없는 갈증을 불러일으키지만 내면을 발견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깨어남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융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무수한 기대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즉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성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은 인생의 정오라고 융은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인생의 전반부는 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는 시기입니다. 학업, 직업, 가정을 이루며 외부 세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 새로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입니다. 이제는 내면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중년의 위기는 사실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내면을 돌보지 못하면 공허함과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개성화는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융은 설명했습니다. 개성화를 독특함이나 차별화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융이 말한 개성화는 특별해지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삶이 걸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은 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긴 여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알아가고 성장하며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발견이자 자기 실현의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반대의 요소가 있다고 융은 말했습니다. 남성 안에는 여성적인 면이 있고 여성 안에는 남성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융은 남성 안의 여성적 요소를 아니마, 여성 안의 남성적 요소를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성적인 존재입니다. 남성도 감정적이고 부드러운 면을 가지고 있고 여성도 논리적이고 강인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 요소들을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성별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면을 받아들이십시오. 진정한 자기를 찾는 여정은 외로운 길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개성화는 때로는 집단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가는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은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이해를 받지 못할 때도 있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들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딜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밖에 있지 않다고 융은 강조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에 의미를 줄 수는 없습니다. 종교도, 철학도, 다른 사람도 당신 대신 의미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선택, 당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관계와 투사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 때문이라고 융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유독 마음에 들거나 혹은 유독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의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억압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보이면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내가 갈망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보이면 이상화하는 것이죠. 관계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감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자신의 무의식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종종 투사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자신의 아니마를, 여성은 자신의 아니무스를 상대에게 투사합니다. 시간이 지나 현실의 상대를 제대로 보게 되면 환상이 깨지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투사를 거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은 개인의 심리적 발달을 위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관계라고 융은 설명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무의식이 만나는 강렬한 심리적 과정입니다. 배우자는 우리의 그림자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자 우리가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과제를 직면하게 만드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갈등과 불안은 사실 성장을 위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은 결코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은 의식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융은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갈등을 그저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갈등은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착, 두려움, 그리고 진정한 욕구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갈등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갈등 없는 관계는 피상적이거나 혹은 억압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갈등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계 문제들은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타인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의 반응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왜 특정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왜 특정 말에 상처받는지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관계 발전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변할 때 관계 또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고 융은 보았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융은 의미 있는 우연인 동시성을 믿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소중한 배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선물하며, 또 어떤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심지어 힘든 관계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모든 관계는 배움의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외로움은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융은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SNS를 확인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고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 또한 맺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개의 온전한 개인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존적인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상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거나 상대를 통해서만 자신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며 혼자서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두 온전한 존재가 만나 더욱 풍요롭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합쳐져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삶의 의미를 묻지 말고 삶이 당신에게 묻는 질문에 답하라고 융은 역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 질문을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삶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상황, 당신이 겪는 시련, 당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기회, 이 모든 것이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질문들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답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는 것,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결코 거창한 것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과 의도를 담을 때 우리 삶 전체가 의미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에 무시했던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융은 설명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로 성공, 인정, 그리고 외적인 성취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취미, 관계, 내면의 목소리, 영성적인 부분들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죠. 중년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다시금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억눌렸던 욕구들이 되살아나고 외면했던 자아가 우리에게 주목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긴다면 우리는 더욱 온전하고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융은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이 노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목적 없는 삶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목적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문제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성숙해질 뿐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문제없는 삶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문제들을 던져줍니다. 다만 우리가 변할 뿐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같은 문제라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위기였던 것이 이제는 성장의 기회로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성숙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든다고 융은 말했습니다. 죽음을 그저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죠. 죽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의 소명을 외면하면 삶은 공허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일 수도 있고 특별한 사명일 수도 있으며 혹은 우리 삶의 방식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이것을 해야만 해라는 강한 느낌,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이 소명을 무시하곤 합니다. 칼 융의 지혜는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을 탐험하고 그림자를 직면하며 개성화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여정은 때때로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비할 수 없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깊은 삶의 의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꿈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소명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